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7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빨간 안경 아직도 못 구했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자, 여러분, 은근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추석 명절 스트레스 관련 사연 제보 받습니다. 아이 특별하게. 네, 그렇습니다. 명절 특집입니다. 자, 그리고요.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리고요. 한 번 더. 네. 우리 9월 9일 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마사키 마오라는 마사오님 행사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일본 AV 배우가 마사오님께서 주최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네. 예, 서울에서 한국 팬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팬미팅을 한다고 하니 이거 여전히 티켓은 마사오닷컴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사오닷컴에 접속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 그리고 그 다음 뉴스. 제가 목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약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실 수도 있다. 저도 목감기 걸렸어요. 약간. 그러게요. 이게 환절기라 가지고 예, 바로 직격탄으로 맞았습니다. 의외로 환절기인데 아직 환절기는 아닌데. 그냥 비가 좀 많이 와서 기온이 약간 네. 무슨 환절기야. 환절기는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 왜 그래도 입추가 지났잖아. 아니에요. 어쨌든 감기에 걸렸습니다. 대표님은 멀쩡하십니다. 맞아요. 대표님 그 대상포진은 좀 어떠세요? 그건 다 났지. 다 나았어요? 약도 그런 안 먹고 쾌거가 나왔어? 또 있었습니다. 아, 이게 늘 달고 있는 거라서. 아. 그러니까 제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네. 그런 류의 스탯이 원래 낮아요, 되게. 그 낮은 상태로 이렇게 굉장히 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병이 이렇게 좀 났다가도 금방 이렇게 나으면 또 싹 사라지고. 치유의 수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어느 정도 낫기만 하면 다 나은 것이다. 원래 쌩쌩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피통이 작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병에 한번 걸렸더니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아가 아니라 그만하면 다 돌아왔다. 그런 거라서. 내가 대표님한테 갑자기 죄송한 생각이 났어요. 뭐야? 어제 동생이랑 이제 밤늦게 야식을 하려고 그 동네 연 네. 본인 살 뺀다고 뭐 맨날 뭐 복싱하고 뭐 맨날 뭐 하더니 야식 그런 거부터 하죠. 예, 맞아. 알겠습니다. 그거부터 끊어. 근데 배가 고팠어. 어쩔 수 없었어. 동네에 연대가 뻔하니까 네. 고깃집을 갈까 횟집을 갈까. 근데 또 그 두 집이 붙어 있어요. 봤는데 회들이 그 횟감 네. 활어들이 너무 싱싱한 거야. 팔팔한 거야. 갑자기 대표님 생각이 났어요. 네. 쟤들도 저렇게 싱싱한데. 그러니까 바다에 붙잡혀서 수족관에 있는 애들도 곧 죽을 애들도 저렇게 싱싱한데 아이고 우리 대표님은 어떡하나. 광어 중에 네. 광어들이 수족관 가면 거기 가면 횟집 가면 이렇게 바닥에 딱 가만히 있잖아요. 붙어있는 애들. 왜 내 네. 맘이지. 난 바닥에 납작. 가만히. 그래서 다른 애보다 더 밑에 나 가만히. 쟤를 나중에 죽으려고. 가늘고 길게. 조용히. 가늘고 길고 얇고 납작하게. 예, 그럼요. 좋습니다. 팟빵이 전면적인 유료화 전환을 선언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냥 그건 유료화 할 수 있게 모듈을 제공해 주니까 제작하시는 분들이 유료화를 하고 싶으신 분이면 유료화를 하시라라는 어떤 옵션을 하나 던져준 거죠. 그러면은 안 하려면 어떡하죠? 근데 이제 일단 처음에 유료화를 놔도 하려 그랬어. 왜냐면은 난 뭐든지 있잖아요. 물건을 사면 옵션을 다 키는 걸 좋아해요. 아이폰을 사도 일단 다 켜봐. 네. 블루투스도 키고 막 다 켜봐.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켜보는 거지. 최대가 10만 원까지인가 들었어요. 1인당 뭐 이렇게 1회당 뭐 받을 수 있는 거 어떤 그거가. 그래서 뭐 10만 원 해놓고 근데 어떤 데는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냅두는 거지 뭐. 아이튠즈도 올라가고 쥐약에도 보고 파티도 보고. 근데 왜 팟빵은 10만 원이냐고? 아니 그냥 옵션을 켜봤는데 혹시나 주시면. 그렇죠. 이런 식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팟빵에 유료를 등록을 해놓고 네. 다른 데서 뭐 파티가 됐든 쥐약이 됐든 아이튠즈가 됐든 다른 앱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듣고 싶은 분들은 무료로 들으시면 되고 굳이 후원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 팟빵 가서 유료 결제해서 들으셔도 되겠지. 아 근데 내가 사실 내가 이 정도까지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마디는 해야겠어. 후원을 받고 싶으면 왜 굳이 그런 절차를 합니까? 여기 수수료가 30%예요. 아 그러게. 그러면 맞아. 계좌를 까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굳이 후원을 받겠다고 그리고 우리 하면. 몰이 있잖아요. 이렇게 몰에서 무언가를 팔 때 꼭 어떤 상품의 가격이 합당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집 물 삼다수 이런 거 하나 팔면서 5천만 원에 팔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 누가 사시면 결제하면 그만이야. 맞아. 그렇구나. 그럼 누군가의 실수를 노리고 실수가 아니지. 그건 내가 원해서 파는 거니까. 왜 그러지 그런 번거로운 거를.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거기도 내가 알기로 5만 원 넘지 않으면 뭐 아마 현금 정산이 아마 안 될 거예요. 너무 소액이라서 그런가?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절차가 많으니까 이게 뭐 또 팟빵을 비토하는 게 아니라 그 유료화 모델이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만약에 할 거면 우리는 새로운 걸 뭘 하든지 돌멩이 같은 거에다가 자필로 성함 좀 쓰셔갖고 하나에 50만 원 정도 팝시다. 아날람 몰에서. 뭐에다가 자필 서명을 하라고요? 돌멩이 같은 거 주워갖고. 그래요. 아날람 비디오 콘텐츠 하나. 아니 이 사람은 흙 파서 돈을 벌는 거야. 팟빵에만. 아날람 비디오 콘텐츠 30초짜리. 홍 작가의 어떤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하는 거지. 어딘진 몰라. 알겠습니다. 그냥 계절을 까는 걸로. 팔뚝이나 등짝인지 모르는데 살색이야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팔을 올려서 살색 아닌 걸로. 5초씩 계속 매주 올리면 이거 보고 결제 유료 10만 원. 이거 좋은 것 같아. 대표님 제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피사체로 만들지 마세요. 어때? 이제 대표님이 주는 음료수뿐 아니라 몰카도 조심해야 돼. 대표님 몰래 찍을 수도 있어요. 당신을. 대표님 옆에서는 졸지도 않겠다. 나 생각했는데 좋은 것 같아. 이것은 홍 작가의 입니다. 뭘까? 뭘까는 안 가르쳐 주는 건가요? 귓바퀴입니다. 귓바퀴 무릎에서 5cm. 그만해 이 사람아. 아니 근데 내가 생각해 10만 원씩 내고 결제할 사람 있을 것 같아. 제가 제목으로 낚시를 한 다음에. 아니 왜 당신은 안 찍고 나를 찍으려고 그래. 홍 작가님 지금 반바지 분을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거 어떻게 보시고 찍으시려고. 이게 요즘 카메라가 좋아요. 자 지금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것은 그 범죄와의 경계가 그러니까 몰카는 안 됩니다. 말하고 찍읍시다. 내가 분명히 좀 말했잖아. 이제 우리 얘기했어요 분명히.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자 저희 방송은 티스템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저희가 모레 사람들이 잊어먹으신 것 같아. 뭘요? 황야일이님의 가죽 제품이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어폰도 있습니다. 이어폰도 있습니다. 네. 커피도 있어요. 우리 저번에 시온님이 노래 불러가지고 터졌더만.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안 할래요. 안 할 거예요. 원하시는 분은 따로 하면 저희 결제 아까 돌멩이 사시면은 따로 음원 파일 보내드리는 걸로. 나 그거 음원으로 올려서 결제를 해야겠다. 괜찮다. 그것만 한번 해보죠. 재미로. 괜찮다. 자, 첫 번째 사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사연이 두 편이 왔어요. 네. 한 분은 여성분, 한 분은 남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먼저 여성분의 사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친과 사귄 지 얼마 안 되는 28살 여자 사람입니다. 현재 남친은 사연자보다 6살이 많다 그래요. 소위 말하는 사자 돌림 직업을 가진 남자. 이쯤에서 음악 깔아드려야지. 빵빠레 이런 거.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전형적인 계룡남이라고 합니다. 계룡남은 개천에서 용난 남자를 계룡남이라고 그러죠. 어릴 때 지역은 지방이 아닌 서울이지만 서울에서 좀 낙후한 지역에서 자랐고 이 남자분이 집안도 좀 가난한 편이었다고 하고 대학도 사연자보다 좋은 데를 나오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계룡남이 된 거죠. 이제 이랬대요. 사회에서 적은 봉급에 뭐 사장님도 있고 거래처도 있고 이런 갑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뭐 감정 노동도 당하고 그랬겠죠. 네. 착취도 당하고 하면서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2번 정도 직장을 바꿨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몇 년 만에 모든 일을 그만둔 거지.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고시생이 된 거예요. 이분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다. 이런 타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게 쉽지 않아요. 저희 예술대를 나오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하늘을 쳐다보거나 등만 긁고 있는 애들이 그런 게 유전자에 새겨진 애들이 많다 보니까
보통 아까 여기 표현 있잖아요. 노동 착취도 당하면서 이대로 미래가 없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아, 내 인생은 이렇구나. 내 인생은 미래가 없구나. 하는 수 없구나. 대표님 예술대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유전자가 네. 예, 저 같은 철학과 졸업생이에요. 그쪽도 예, 이쪽에도 흐르고 있다. 이분 대단히 어그레시브하고 진취적인 인생을 사시네요. 진짜. 그래서 노력 끝에 전문직이 되는데 성공한 지 얼마 안 되는 남자인 거예요. 이제는 돈을 충분히 벌기 시작했다. 과연 전 남친과 비교해보면 수입이 급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렇겠죠? 뭐 사자 뭔 사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전 남친 되는 순간 그렇죠. 그리고 전 남친은 또 이제 나이도 비슷했다고 하니까 6살 차이 나고 사자 돌림이고 하면 당연히 수입의 캐파가 되자마자 다르지. 이렇게 확 뛰는 게 있어요, 진짜. 근데 전문직인데. 뭐 아마 근데 이분이 전문직도 또 나름이지. 근데 뭔가 있어요. 어그레시브 하시니까 뭔가 이렇게 수완이 좋으실 거겠죠. 아니 왜냐면 사자라 그래도 의사, 변호사, 판사 회계사도 사실 잘못하면 그냥 한... 또 모르는 또 우리가 이렇게 익숙지 않은 사자 중에 진짜 딱 되자마자 억대 연봉 되는 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 자기 시간과 비용을 막 그 미친 듯이 메모해가지고 딱 성취를 하고 나면 굉장히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역시 적극적이고 대단하시다. 이대로 미래가 없다라고 그냥 생각해버린 사람이었어. 없으면 그냥 살면 되는데 그냥 살지 미래가 않겠다는. 원래 없는 거였지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미래가 없어 보이면 욕망의 크기를 줄이는. 그렇죠. 그럼 그렇지, 밥을 한 그렇지. 개씩 먹을까? 자, 처음에 썸을 탈 때는 나이도 있는 편이고 젠틀해가지고 가슴이 많이 뛰었다 그래요. 아는 언니가 부른 술자리에 나가서 처음 만나게 됐다고 좋은 하는데 언니다. 나도 이런 언니 알고 싶다. 그때는 전 남친하고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제 헤어지기 직전에 막 감정적으로 나빠져 있는 그런 상태였대요. 이제 전 남친에게 지치기도 했고 지금의 남친이 젠틀하고 어른스럽기도 해서 나이도 많고 썸을 타다가 빨리 이쪽을 정리해야겠다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 남친하고 헤어지고 썸을 좀 더 타다가 사귀게 됐대요. 이분 되게 깔끔하시게 정리하셨습니다. 왜냐면요. 이분의 지금 방금 정리하게 된 전 남친. 네. 이분이 이제 원래 조금만 오해하면 우리에게 사연을 보낼 뻔한 거예요. 전 남친이 그렇죠. 올 뻔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겹쳐지는 그렇죠. 딱 그 시기에 나를 속인 전 여자친구. 지금은 그래서 사자 남자를 만나서 호의호식하며 산다죠. 저도 이게 옳지 않다는 건 알지만 아주 이거는 그냥 서사가 된장통에 그냥 장독대야 이거는. 아니 근데 왜냐면 보통 우리 방송에 오는 사연이 대부분 혹시 몰라요. 아날람을 안 들으셔서 네이트판에 지금도 쓰고 있을지도 몰라. 왜냐면 우리 방송에 오는 주세 사연이 항상 이러시거든요. 맞아. 이게 옳지 않다는 건 저도 압니다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걸 참을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이다 맞아요. 보니까 그분도 그 전 남친도 사연을 보낼 법했는데. 자, 썸을 탈 때 친구들이 사연자분의 친구들이죠. 계룡남은 비추다. 이러면서 고나리질을 막 하더래요. 네.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야 이렇게 되게 잘 보이고 좋다 하지만 계룡날 만나면 개천에서 용난 남자면 개천을 같이 끌려 들어간다고 요새는. 그러면서 친구들이 잡지에서 피해야 하는 남자 리스트 중 하나로 계룡남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무슨 남자가 있을까요? 뭐 마마보이 뭐 이런 거겠죠. 그렇네. 그러네. 생각만 해도. 뭔가 이제 근데 여성지의 문투가 그 전형적인 문투가 있잖아요. 좀 젠체하는 문투로 보그체요? 보그체 비슷한 걸 계룡남 뭐 스타일이 후지다느니 하는 어떤 이렇게 속물적인 내용이었다는 거지. 마치 그 진열 때 남자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놓고 직업이나 뭐 이런 스타일별로 해놓고 얘는 좀 가치가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이분은 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전통 귀족집 딸도 아니고 어조상도 아니고 우리가 귀족들이 마치 자기보다 능력 있는 남자들을 이렇게 막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런 이상한 느낌. 근데 나는 사실 좀 이해하는 게 이 잡지에 이런 식의 문투는 사실 이게 컨셉이잖아요. 그렇죠. 나 요것도 나는 장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청개구리처럼 반발실 때문에 현 계룡 남친을 더 빨리 사귀게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또 사연자의 설명이 있는데 친구들이 도와준 거 아닐까요? 기분이지 기분. 친구들이 쟤를 위해서 일부러. 저거는 우리가 만나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 남자를 만난다 이러면서. 사자 남친이 돈이 많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친구들에게. 조금씩. 설계대로 한 거구나. 맛있는 것도 사드리면서 절 좀 도와주십시오. 그중에 보스격인 친구가 지략가인 거야. 그래서 칭찬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맡겨봐라. 왜냐면 계룡 남친들은 다 그렇더라는데 이 사람이 좀 다르면 그렇지. 더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자, 썸을 탈 때는 그렇게 젠틀하고 든든할 수가 없는 남자였고 지금도 그렇지 않은 건 아니래요.
그리고 잘 사귀고 있대요. 좋대. 그런데 고민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계룡남은 이렇쿵 저렇쿵 하는 그런 말들을 먼저 들어서 그런지 어쩐지 계룡남의 단점이라고 친구들 잡지 인터넷 이런 데서 떠들어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남친에게도 적용되는 것만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자꾸만 든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기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만큼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얘기할 수 있죠. 아, 그렇죠. 네, 근데 더 좋은 대학 나가서 비정규직으로 박봉을 받고 있단 말이야, 사연자는. 네. 사연자는 그 앞에서 어쩌라는 건지. 그 노력 안 한 거지. 노력이 부족한 거죠. 노력을 안 한 거죠. 나보다도 조건이 좋은데도 박봉을 받는 건 노력이 안 한 거지.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우리 결혼하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즉 사연자와 남친인 거죠. 우리가 어머니에게 잘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어느 엄마 이게 문제지. 그 남친의 본인 엄마. 말하자면 우리 엄마는 뭐 그 얘기는 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모르지.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있죠. 나는 네 나이 때 그러니까 6년 전이죠. 6살 차이 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얼마나 맛없는 밥을 억지로 먹어가며 노력했는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데. 나 이럴 때 한마디 해주고 싶어. 자 어쨌든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있는데 하필 비싸고 맛있는 걸 사주면서 하는 이유는 뭔가? 기분이 쎄하잖아. 그러니까 왜 얼마나 맛없는 밥을 억지로 먹어가며 노력했는지. 노력하는 건 노력하는 거고 맛없는 밥 먹는 건 노력과는 상관없어. 그냥 돈이 없어서요. 그렇죠. 맞아. 내가 가난해서요. 그거는. 그쵸. 근데 그렇다고 사연자 입장에서 비싼 밥이 맛이 없는 건 아니고 사연자도 똑같이 좋은 거를 제공해 줄 돈은 없고 뭐 그렇다고 해요. 자기 노력의 대가를 사연자도 함께 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듣게 되면 부채의식이 강요되죠. 그쵸. 되게 가시방석일 것 같아. 약간 그 느낌? 그게 막 되게까지는 아닌데 뭔가 스물스물 이상한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쬐끔 이렇게 있는 점인지 몰랐는데 지금 점점 더 대바늘이 돼서 날 찌를 것 같아. 그리고 남친보다 사연자가 학벌이 더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열등감인지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둘 다일 수도 있겠고요 아마. 아무튼 콕 집어서 말하기 힘들지만 마음이 자꾸 불편해진다는 그런 거지. 건가? 좋은 대학 나와봐야 뭐 이런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연자께서는 이 남자를 사랑하긴 한대요. 얻어먹는 밥은 언제나 체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남녀 사이에 사귄 연인 사이에 얻어먹는 밥이 어딨어요? 얻어먹고 사실. 있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얻어먹고 있는 거 맞지. 내가 너를 얻어먹인다. 너 지금 내가 이거에서 얻어먹은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그분은 그런 식인 거죠. 남자는 지금 자기가 그런 식으로 제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얻어먹은 거 맞지. 그건 또 그래요. 자 일단 사연자 이 질문을 다 풀면 결혼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네. 그런데 썸을 탈 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에 차이가 있잖아. 네. 어쨌든 이분이 느끼기에는 그런 만큼 결혼하면 설마 나에게 그러니까 사연자한테 자신의 노력으로 너는 호의호식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억울해하는 건 아닌지 이런 식으로 또 변하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썸 탈 때와 사귈 때가 다르면 사귈 때와 결혼할 때가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러면은 사연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에게 혹은 뭐 만약에 가상의 남편에게 뭐 설설 기기라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런 거 비슷하게 본 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훨씬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거기다 의상가 그랬어요. 근데 어차피 근데 같이 일은 해요. 맞벌이를 하긴 하는데 내 월급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집에서 일도 하나도 안 하고 뭔가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가 나도 일하잖아라고 하면 너도 나만큼 벌어오든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옛날에 했던 일단 저희 그 영화래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것은 부끄럽지만 애초에 그 어떤 남녀 혹은 남남 뭐 여여가 됐든 어떤 커플이 그 자기들의 관계를 어떻게 계약하고 정의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 달린 거라고 나는 봐요. 그게 우리가 보기엔 불평등한데 본인이 납득했다면 그건 뭐 본인들이 가는 거고. 근데 내가 보기엔 지금 이분들은 지금 저 어떤 그런 계약 주체에 대한 어떤 디테일을 합의된 건 없이 전혀 없이 어떤 감정만 지금 오고가고 있는. 전형적으로 왜 계약서 쓸까요 사장님 이랬더니 뭐 그런 거 계약서까지 쓰고 그래 하면서 내가 대충 알아 돈도 주고 그럴 건데 일만 하면 뭐 섭섭지 않게 해줄게. 대표님 바로 이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가족 같은 회사. 바로 이게 지금 그런 상태인 가짜 거예요. 빼고 생각해야 되는 그거. 아니 그 드라마에서는 가족끼리도 지금 부부가 될 사람들끼리도 계약을 하냐 어쩌네 이러고 있는 판에. 그러면은 마치 이런 결혼은 만약에 잘못되면 남편이 고용주가 되는 회사 같은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휴진 삼아. 자 어쨌든 본격적으로 사연풀이를 해볼까요? 이 얘기를 접하고 제가 이런 얘기가 있었나 하고 제가 또 계룡남에 대한 여성들의 평가가 진짜 있나 하고 한번 수집을 해봤어요. 네.
근데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룡남에 대해서 참 남자가 쪼잔하다느니 자신을 키워주신 부모님이 있고 자기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편하게 가정주부가 된 아내 이 행운을 비교하는 거죠. 엄마는 고생했는데 너는 편하다. 혹은 뭐 열등감이 있다느니 엄마랑 너랑 만나든가. 근데 이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남자는 없어요. 그게 드러나는 살살 거예요. 있겠죠.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내한테 앉으려고 한다느니 뭐 아내가 자기보다 학벌이 좋기라도 하면 깎아내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보다 학벌이 안 좋으면 공부 못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 한다든지 뭐 그런다고 합니다. 나는 남편의 문제보다는요. 시댁 문제가 많은 것도 봤어요. 남편은 진짜 너무 멀쩡하고 정말 이렇게 힘든 집에서 집에 진짜 원조 하나도 안 받고 남편이 힘들게 해서 잘 벌고 좋은 사람이야. 남편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좋은 사람인데 시댁에서 이제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그지 시댁이 그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돈 바라고 뭐 하면은 너네가 당연히 뭐 우리 아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듣고 보니까 어머니 아무것도 안 하셨던데 이제 와서 자기가 다 또 뒷바라지 해준 거 마냥 며느리한테 그렇게 며느리를 착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봤어요. 심지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머니들끼리 하는 말. 아들을 의사 만들면 며느리 좋은 일만 시키는 거다. 나는 힘들게 아들을 의사 만들었는데 자 아들이 의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의사를 만든다고 표현합니다. 맞아. 아들을 의사 만들었는데 그럼 아들 장가 보내면 며느리가 사실 뭐 의사 와이프가 제일 편한 거 아니냐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그 아들이라고 하는 남자라고 하는 공동 자산을 사이에 두고 누가 빨대를 꽂을 것인가를 소유권을 가진 그렇게 억울하면 남편을 만들었어야지. 여성들의 어떤 그거라고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 좀 잘한다 싶으면 애는 뭐 지금 초등학생이야. 며느리가 저기 장인어른이니까 사돈이 네. 병원 차려주면서 결혼시켜주면 또 그 얘기는 쏙 들어가지. 그렇죠. 쏙 들어가죠. 그럼. 이게 저는 두 가지로 미묘했습니다. 이제 계룡남도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어떤 뻔한 제품처럼 돼가지고 계룡남은 이렇다. 이런 단점이 있다. 별로다. 요새 충이 유행이잖아요. 흡연충, 마음충. 계룡남도 이제 충으로 분류돼서 낙인이 찍히나? 정말 충의 시대다라는 생각 드는 거야. 진짜 이제 좀 있으면 계룡충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러기에는 계룡남은 이제 요새 우리나라 사회에서 나오기가 힘들어서 너무 소수라 희귀 동물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아니, 그러니까 그 소수조차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싫어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위험 신호잖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볼멘 소리가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내 느낌상 왠지 좀 그럴듯한 거 있잖아. 그럴 것도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봤더니 계룡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대기업 다니는 선배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요새 이제 신입사원들 들어오면 그렇게 구설수가 많은 거야. 신입사원들이? 신입사원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윗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대기업 입사가 벼슬인 줄 안다고. 그래서 벼슬인 줄 안다고 하길래 그렇게 잘난 체라나? 하청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어린애들이 갑질을 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물어봤어요. 아니 그냥 말 그대로 벼슬. 그러니까 요새 젊은이들한테 취업, 생존권 확보 이런 게 너무나 큰일이잖아요. 초등학생 때부터 경쟁에 내몰려가지고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서 취준생 시기를 보내서 겨우겨우 성취한 게 대기업 입사잖아요. 대학만 졸업하면 옛날처럼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착각을 한다는 거지. 연봉, 정규직 이런 위치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까지 노력해서 가까스로 얻은 보상이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그렇게 부모님들이 키우잖아요. 근데 나는 세포 단위로 이렇게 함양됐을 수 있다고 봐. 사람이. 어릴 때부터 꾸준히 주입을 받잖아요. 부모님한테.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때까지 고생 스트레스도 너무 크기도 했고 드디어 관문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숨 놓는 거 있잖아. 이제 됐다. 말 그대로 과거급제하면 양반되는 옛날의 조선의 시스템인 거지.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 신입사원은 월급을 주는 대가로 일을 시키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뽑는 거잖아요. 네. 이제부터 이제 시작인데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꼭 계룡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꼭 의도하지 않아도 모르는 사이에 비슷한 심리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은 아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입장 바꿔서 성별을 바꿔서 계룡녀가 있다고 칩시다. 자기보다 훨씬 고생을 덜한 남편이 자기가 노력해서 번 뭐 집이 됐든 뭐가 됐든 차가 됐든 이런 걸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서 해피하게만 하면 아무 생각도 안 들진 않을걸? 이게 사람은 다 똑같을 거야. 네, 저는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영자 씨가 어떤 남자친구랑 헤어졌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차를 그 남자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자기가 이제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왜 헤어졌냐고 하니까 자기 차인데 아무래도 이영자 씨 정도는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차도 좋았겠죠. 그걸 한 손으로 운전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 손은 창가에 이게 걸고 한 손은 너무 딱 편하게 여유 있게 운전하더라. 편하게. 네. 그걸 보고 왠지 헤어졌대요. 근데 그 말 듣는데 그게 약간 요 느낌인 거야. 예전에 이해가 됐어. 이영자 씨가 그 말도 하신 적이 있어요. 남자 만나기가 두렵다. 언니 왜 연애 안 해? 이렇게 하니까 왜냐면 자꾸 나 돈만 보고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다고. 맞아. 근데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 얘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이영자의 심리와 계룡남이 여성에게 바라는 심리가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 지금의 부와 지위를 성취하기까지 계룡남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주는 존중해주는 여자를 만나기 원하거나 혹은 자기가 어떤 돈이나 지금까지 노력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선량하거나 좀 순박하거나 그런 사람을 원하잖아. 그게 이영자가 느낀 감정하고 비슷할 거예요. 아마. 나는 아까 대표님이 말하신 그 이영자 씨가 느낀 감정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만나서 지금 나의 것에 대해서 이게 아무리 우리가 연인 사이라도 이렇게 편하게 내 거를 자기 것처럼 막대할 건 아닐 것 같은데 그 심리 때문인 거잖아요. 그치. 그 마음이 드는 거잖아. 내 거를 소유했다라고 얘가 지금 생각하는 건가? 자기 맘대로라고 이제 아마 거기에 대해서 공포를 느꼈겠죠. 보통 남자들은 그 와이프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되면 와이프가 집을 공동명의로 하자라고 하면 바로 그 이영자 씨가 차에 대해서 차 때문에 기분 나빴던 그 비슷한 결의 어떤 분노와 공포를 느끼는 건데 근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북극 꿈을 위해서 고시 공부하고 의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남자친구분이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경제적 지위를 쟁취해서 유니세프에 뭐 돈을 기부하려고 그렇게 노력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박수 쳐줄 사람은 자기 자신이랑 가족밖에 없어요. 박수 쳐주는 가족이 되라는 거지. 그렇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호님 말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남친분이 사연자분하고 썸을 타고 사귀고 하는 것도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아마도 남친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감정적으로 이 사연자분을 착취하려고 그런 언행을 했다기보다는 제 생각은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어떤 태도가 함양되지 않았을까. 그냥 대표님 말처럼 계측하고 이거를 공론을 하지 않다 보니 그게 여친인 사연자한테 이런 어떤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네. 사연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사연자는 잠깐만 둘째치고 계룡남 얘기를 해보면 네. 계룡남이라 떠나서 그냥 계룡인이라고 합시다. 네. 여든 남이든 네. 뭐 사실 이게 약간은 남자의 치중된 이거 남자의 맨박스가 확실하게 켜지는 순간이긴 해요. 남자가. 그러니까 계룡인이라고 해보자. 왜냐하면 계룡남이라고 하면 확실히 남성에게 좀 포커스가 되는 게 이유가 남자의 맨박스가 켜지거든. 내가 뭔가 여자들보다 좀 더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 더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반발작용은 뭔가 해내는 순간 그럼 이제 나에게 그거 어떤 뭔가 리스펙이 와야 되는데 네. 왜 안 오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온다는 거지. 칭송이든 인정이든.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게 만약에 이분처럼 내가 학벌이 낮지만 내가 너보다 낮지만 내가 더 노력했다. 라는 것 때문에 역으로 맨박스가 켜지지만 어떤 순간 만약에 예를 들어 일상생활을 살다 보니까 아내가 더 이렇게 뛰어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열등감을 느끼면서 부들부들 할 수도 있고 그런 맨박스가 뭐 켜질 수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런 일환으로 아마 이분이 지금 이제 뭔가 부들부들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홍 작가님 말에 핵심이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냈다고 해서 물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한 거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상찬을 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걸 당하고 싶은 본인은 본인을 충분히 자랑스러워해도 되죠. 마치 김연아 선수처럼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극찬해주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김연아 선수는 국가와 민족 이전에 본인 자신과 본인의 의지와 그걸 위해 욕망을 위해서 뛴 거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그냥 본인이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는 칭찬을 이게 뭔가 얻어내려고 하면 그거 굉장히 부자연스럽잖아요. 부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의사라서 와 돈을 많이 벌겠다라든가 와 의사라서 공부 많이 하셨겠군요 정도인 거지. 의사신이 훌륭하시군요는 아니잖아. 의사신이 훌륭하시구나. 의사시니까 먼저 타세요. 의사인데 어디 가세요. 의사니까 여기 대로변에 누우셔도 제가 그냥 이렇게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차 타는 순서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순서대로.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버스를 타는데 잠깐 저 의사입니다 이러면서 뒷문으로 바로 타고 너 내려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렇게 임산부석 옆에 의사석 뭐 사자석 만들어가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너 여기가 어디로 사자만 앉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야 이 새끼 이거 건방진 놈 새끼가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근데 의사가 왜 대중교통 타세요? 그건 내 맘이지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의사차 사자석 전용 도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중교통 도로들을. 사자 전용칸. 사자 전용칸, 사자 전용 도로, 뭐 사자 보행 도로 따로 넣고 뭐 사자 전용 파출소 나가지고 119가 아니라 112샵 뭐 누르면 뭐 사자 전용 벤틀리 타고 경찰 특수경찰 있잖아. 자. 그 숫자 하나가 빠진다. 그렇죠. 한 0.1초 정도를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1샵 누르는 거야. 1샵 딱 누르면은 좋다. 무장 방탄 벤틀리를 탄 디올 옷물을 입은 경찰관이 내려서. 두바이 경찰이야? 왜냐면 거기가 걸맞아야지. 내가 사자인데. 그렇지. 경찰도 내 급에 맞게. 공무원 와가지고 무슨 일 투덜투덜 되면 안 되지. 딱 내리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으면서 무슨 일이십니까 하면서 나를 다 그 왜 방탄 조끼로 덮으면서 무슨 일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사자신데 이 세계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세계를 수호하시는 분들이죠.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이 돌아가시면 지금 이 지역구 여기가 지금 의료 구멍이 생긴다. 제가 말라리아가 창궐하고. 말라리아 창궐로 법치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그렇죠. 변호사. 자, 그 지역의 변호사가 사라지면 그렇죠. 벌써 이제 뭐 데모하는 프랑스처럼 된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근데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알지만 뭐든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분들의 이것이 이렇게까지 상찬과 리스펙을 받아야만 한 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더 조금 오히려 축소시켜 볼까요? 서울대 갔다 칩시다. 네. 서울대 가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거죠. 서울대 가면 서울대다랄 수는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처음 만났는데 홍 작가 서울대생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처음 만나서 홍 작가가 서울대 진짜 홍 작가 공부 되게 잘했나 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안 하려면 1년을 했는데 만날 때마다 홍 작가 역시 서울대다. 홍 작가 역시 이거 웃기잖아. 근데 머리 얘기는 왜 계속해? 머리 얘기는 왜 계속해? 하지 마. 사람이 공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웃기잖아요. 그건 존경이 아니거든. 그것도 하지 마. 다 하지 마. 원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시도 때도 없이 그거죠. 그거죠. 근데 이거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네. 김연아 선수도 내가 만약에 평상시 볼 일이 없는 선수니까 우연히 우리끼리 술 먹다 얘기 나오면 여기 없는 사람이니까 김연아 참 대단해 이러고 만약 김연아랑 내가 만약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는 사이였다. 잘하는 사이였다. 머리 조아리면서 맨날 만났는데 서로 아직 말도 못하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무릎 꿇고 헤어질 때마다 뒷걸음질 치면서 그 무릎 걸음 정도로 안 돼. 왜 그 티베트의 오체투지라고 있잖아요. 맞아. 예,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물론 제가 연하 씨에게 한 1년 정도는 그럴 의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이 사람에게 존경을 표한다라는 건 되게 허망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지속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한두 번 정도로 해줄 만한 일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게 내가 벌어온 돈으로 바로 그런 나의 출중한 능력 난 이미 그 능력을 발휘하여 이 빵과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네가 호의호식한다라는 논리로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죠. 어쨌든 간에 어느 쪽으로든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렇잖아. 남자가 돈을 잘 벌건 여자가 돈을 잘 벌건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건 둘이 똑같이 벌건 뭐 하건 둘이 똑같이 돈을 벌더라도 누가 좀 더 가정 일을 더 많이 하든 예를 들어 그럼 가정 일을 5대5로 한다고 쳐도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분리수거가 더 힘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 청소나 걸레질 더 힘들 수도 있고 뭐 시트를 가는 게 더 힘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5대5로 칼같이 나눌 수도 없으니까 어딘가에 기울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협의의 문제인 거지. 이게 내가 너보다 정도가 뭐가 더 했다고 해서 존경을 표해야 된다면 이건 이미 그 관계가 왜곡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를 존경한다라는 말은 수사적인 표현인 거거든요. 아버지가 어쨌든 간에 열심히 살아오셨고 뭐 저희들을 키워주셨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저기 뭐 갱스 오브 뉴욕에 나오는 다니엘 데이루이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무릎 꿇면서 막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덜덜 떨며 덜덜덜 떨면서 그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에 심심하면 사과를 올려놓고 그러니까. 칼을 던져서 꼽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경을 표한다는 건 수사적인 표현이지 어떤 그런 그 기울어지거나 뭔가 혜택을 받는 거에서 그것 때문에 너가 나에게 해줘야 될 어떤 의무감으로 어떤 관계에서 규정이 돼버리면 그건 이미 이제 그 관계는 왜곡된 관계죠. 그럼 이제 그 왜곡된 관계지만 유지는 가능해요. 뭐냐? 내가 이 관계가 이런 류의 왜곡으로 가능한 어떤 그 계약단 관계다. 뭘도 뭐 이게 불공정 계약이긴 하지만 뭐 갑을 관계였다. 네. 어쨌든 내가 이 하청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감내하고 살든가. 근데 지금 이제 이분과 계룡남과 살면서 혹은 결혼하면서 어떤 관계를 꿈꾸시기에는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지. 내가 왜 그런 거를 감안해야 되는가. 그럼 이제 적어도 이 사람과 그 얘기를 나눠야 되죠.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너가 계룡남이라서 조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감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감정만 남아 있잖아. 뭔가 불쾌하잖아. 네. 누구 엄마 얘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한 번은 진지하게 감정으로 서로 밀당을 할 게 아니라 진지하게 이거를 대화를 시작할 타이밍이 아마 올 거예요. 계량이 돼야 돼. 내가 너한테 존경하는 건 너가 열심히 살아왔고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알아주는 거가 어떤 행동으로 너에게 피드백이 표현해서. 돼야 네가 만족하는 그렇지, 이 얘기를 바로 하는 그거지. 거지. 아는 건 나도 알고 있다는 거지. 근데 아는 거랑 알아서 표현을 해서 내가 피드백을 받아서 흡족 이렇게 되는 거랑은 다른 건데 그렇지. 그게 너가 원하는 방식이 뭐냐는 거지. 내가 매일 밤마다 미역국과 일식 삼찬을 끓여놓고 뭐 상을 왜 머리로 이렇게 머리 대표님, 눈썹에 이거 받쳐서. 대표님이 너무 소박하네. 사자 돌림인데 일식 삼찬으로 되겠어요? 국밥 삼찬, 밥국 삼찬은 군대식이잖아. 우리는 그치. 미래를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래. 저는요 그냥 내 미래가 어둡다라고 없으면 우리 한 끼 받아들인 먹을까? 사람이기 때문에 맨밥 먹나? 이래서 그럼. 우리는. 나 사실 아까 점심 1찬이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죠. 그 계량을 해야지. 그리고 뭘 원해? 아까도 얘기했잖아. 엄마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잘할 수는 있어요. 아니 뭐 예를 들어 그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잘하는 거야? 아니 매일매일 전화를 해야 돼? 아니 매일매일 찾아뵈야 돼? 이런 남편을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어떤 식의 어떤 피드백이 돼야 되는 거지. 왜냐면 아다르고 어다른데 하다못해 이런 거 있잖아. 제 친구는 아기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기 보고 싶어서 오셨다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연락도 없이 갑자기 집에 오면 당황스럽죠. 이게 좀 그렇잖아요. 네, 아무리.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나라고 이제 살짝 점잖게 말씀드렸는데도 약간 또 이제 이해는 하시는데 섭섭은 하신 거지. 왠지 좀 그런 말을 들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런 류의 미묘한 것들인데 그런 사이에서 살다 보면 사실 대부분 이런 미묘한 거밖에 없잖아요. 맞아. 아니 어떤 며느리가 우리 엄마는 잘해드려야 돼. 죽어! 뭐 이러면서. 다 그 미묘함 속에서 잘하고 못하고가 나오지 뭐 드러내게 잘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문 열고 나는 또 비밀번호를 바꿨더니 아까 바꿨는데 30분 있다 삐삐삐 열고 들어와. 시어머니가. 현관에 소금이 준비돼 있죠. 보고 있었어. 시어머니가 다 있고 나도 모르는 거를 다 알고 있고. 재밌겠다.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소금 던지고 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그 붉은 팥 있죠. 귀신아 불러가지고 팥 던지고. 그래서 제 생각엔 그걸 계량을 하지 않으면 어쨌든 간에 그 관계라는 건 설정이 안 돼.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상 이건 그다음 문제인 것 같아. 계룡남 문제인데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인생 살면 물론 이분이 노력한 건 알겠어.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타이밍에서의 운과 뭔가 제가 흔히 얘기하는 아다리가 맞아야지만 되는 일이잖아요. 남들은 노력 안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줄 아나? 인생의 많은 부분이 운과도 직결되어 있다라는 그 어떤 그렇다 해서 운 때문에 너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닌데 요 얘기를 이렇게 쉽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시험에 붙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이런 식으로 뭔가를 패스한 사람들 있죠. 패스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아주 혐오하죠. 그렇죠. 혐오하는데 아시겠지만 그러기에는 세상이라는 게 늘 그래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내가 마침 우리 아버지나 우리 가족이 요즘 영화 얘기가 그게 유명하니까 80년 광주에 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있는 가족이 거지. 여기에 있었을 거라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이죠. 세상 일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서 자기가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서 이분과 얘기를 해서 이분이 그 부분을 절대 납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분과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한 번쯤은 그런 순간이 올 거고 와야 돼요. 한 번쯤은 나를 사랑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차원인지를 한번 물어보고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얘기해봐야 돼요.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하면 이 남친, 계룡 남친 갑자기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당신보다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대학을 나와서도 당신만큼 좀 노력을 덜 했고 못 벌고 앞으로도 못 벌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사람이다. 그게 나다. 그런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당신이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어떤 불만이 있다라고 하면 당신의 사랑은 어떤 의미냐 라고 하는 걸 물어봐야 돼. 이런 얘기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못 벌고 그게 네 마음에 안 차면 그러니까 그게 바로 네 운이라고. 네 운을 거기 사자 쓰는 거에 다 썼다고. 그래서 나를 만난 거야. 내가 제일 큰 행운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행운이지. 나에게는 행운인데 당신에게는 당신은 사자를 패스하느라고 운을 다 썼어. 그래서 나 만난겨. 그런 거 있잖아. 그럼 이렇게 말해야지. 너의 바닥이야 내가. 대표님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 나한테 걸리질 말지. 나 정도가 바닥이면 행운인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알아서 만난 얘기를 써. 너의 바닥은 나야. 근데 이게 진짜 자본주의 스토리다. 알아서 피해 다녀야지. 그러니까 알아서 피해 다녀야지. 각자 도생해야지. 근데 그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나를 사랑하는 당신의 그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럼 사실 곤란에 빠질 것 같거든요. 이 계룡 남친이. 근데 그 순간에 어떤 답을 막 강요하고 타박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 남자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내가 당신 눈의 바닥이란 것을. 일단 난 그건 말이 맞거든. 내가 너가 만난 어떤 거의 바닥이다 지금. 근데 무서운 건 나보다 더한 바닥이다. 있다. 나를 피해가다가 똥차 피해가다가 덤프트럭에 치인다. 나는 그래도 반지하지. 그렇지. 9층 지옥도 있어. 그럼. 그러니까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아까 왜 이런 분을 만나면 안 되냐. 그 부분 그 생각. 이게 어떤 운과 결부되어 있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과 매 만나면 안 되냐면 이런 분들이 남에게 가혹해요. 특히 다른 것보다도 자식을 낳으면 이게 두드러져요. 자식이 나와 예를 들어 바닥인 나를 닮아가지고 자식이 공부를 잘 안 해. 흔히 말하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아빠가 돈도 벌어서 잘 벌기 때문에 학원도 좋은 데 보내주고 나 때랑은 달라. 이게 전형적인 스토리죠. 우리 옛날 어른들이 했던 스토리죠. 나 때는 없어서 못했는데 돈도 주고 말이야. 먹을 것도 주고 좋은 학원 보내주고 말이야. 하는데도 공부를 안 해. 그 말 힙합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은 이 애한테 굉장히 가혹해져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애를 또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럼 아내한테도 그 말이 간다고. 아내가 노력을 안 한 거야. 현모양처로서의 그 어떤 롤 모델을 노력을 안 한 거야. 그렇지. 게다가 누구를 닮아서 붙어 나오고. 대학은 내가 더 좋은 데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세계에 관해서 안에서만 상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자식을 낳으면 어떨 거라 생각. 내가 옛날에 그림도 좀 그리고 음악도 좋아했으니까 애들도 음악을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해. 내가 이거 아는 분 얘기예요. 네. 진짜로 애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잘 됐네. 근데 음악을 게임 음악을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게임을 전혀 모르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건 반가운데 자기랑 전혀 궤가 다른 마치 그 힙합 하는 사람과 락 하는 사람이 만나는 거 클래식 만나고 이런.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그 이질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한다고 좋아할 게 아닌 거야. 이게 왠지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음악을 좋아하면 왜 서로 우리 음악을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서 이게 뭔가 우애가 쌓여야 되는데 약간 저런 거나 파고 별로 거리감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덕질을 해도 저런 건 하고 말이야. 그렇지.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관대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 상상력 범위에서만 얘기하고 애가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 상상력 범위랑 비슷하게 들은 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부모들 있잖아요. 양친이 다 공부를 되게 잘하는 엄청 똑똑한. 가끔 보면 당연히 우리 자식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애가 부모님 기대에 못 미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원 가서 상담을 해보면 너무 답답하대요. 애가 너무 안 됐대. 왜냐면 애는 노력을 해.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부모님만큼 머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부모님이 이해를 못 한대. 하시는 말씀이 공부를 내가 안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다. 어떻게 못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한번 읽으면 다 이해가 됐던 사람이니까 애가 공부 못하는 걸 이해를 못 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신기한 사람들인 게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 다리 2개예요. 그러니까 나랑 그 사람이랑 종으로는 같은 종이에요. 호모 사피엔스라고. 믿기 힘들겠지만 아주 믿기 힘들지. 제가 O형이거든요. 저도 강동원한테 수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요. 근데 누구나 우사인 볼트처럼 달릴 수 없어요. 100m를 어떻게 9초로 들어가? 그 미친 사람이지. 그 어떻게 돼? 근데 왜 그 차이를 전혀 왜 인지를 이해를 잘 못하냐는 못하신다고. 거지. 그래서 그런데 차라리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부모님 같은 경우는 차라리
쟤는 멍청한가 보구나. 이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룡남친은 이분의 계룡남친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그런 게 노력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과 의지의 문제가 돼버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회사 같은 가족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외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노력이라는 게 네. 자신의 어떤 그 뇌에서 나오는 의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철저하게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는 진짜로 그러니까 그 본인이 무식하다는 증거야. 우리 이미 다 연구로 밝혀졌잖아요. 교양 과학 서적 그 저 코너에만 가서 그런 뇌 쪽 관련된 책 몇 권만 읽어도 노력도 유전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식의 문제, 심지어 자제력과 그 컨트롤의 문제라는 게 그게 어떻게 그 진짜 그걸 자유의지야. 그거는 어떤 지식과 교양의 결핍이라기보다는 이게 태도 자기가 몸속에 태도로 함양된 거잖아. 그게 이제 계속해서 식구들에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교양의 결핍인 거지. 본인의 노력조차 타고난 하긴 건데 그것을 그러지 말라고 교양이 필요하긴 한데 교양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사회화를 그렇죠. 시켜놓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연자분은 사귄 지 얼마 안 됐다고 했는데 우리는 결혼 생활 얘기를 자꾸 아니 결혼 생활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사귀면서도 이런 문제 나올 거니까요. 사귀면서도 지금 이분 이미 그 계룡남이 쓰고 있는 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지금 상태가 지금 뭔가 안 좋은 거죠. 왜냐면은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네 돈 내 돈인 건 맞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돈이에요. 뭐 결혼을 특히나 전제로 놓자면은 네 돈 내 돈이 많고 네가 100 벌고 내가 200 벌더라도 그건 맞다. 그것도 맞는데 그래봤자 우리 돈이다. 내가 100 벌 수도 있고 네가 앞으로 200 벌 수도 있고 내가 못 벌 땐도 네가 나를 업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네가 안 될 땐 그나마 100이라도 못 벌어서 내가 200이지만 100이 더 모자라가지고 뭔가를 더 할 수도 있지. 근데 그런 모든 걸 전제하고 가는 게 결혼이고 뭔가 사랑이고 애정인 거지. 너가 나보다 밑에 있으니 꿇어. 아이고 여기 사자 나셨네. 가셔야겠네. 이러면. 그래서 사랑의 의미가 뭔지 당신이 생각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우리가 관계는 뭔지에 대해서 아까 대표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눴던 그 질문들을 어느 시점에선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왜 나랑 결혼하고 싶어? 너 결혼하고 싶은 거야? 나랑 하고 싶은 거야? 그런 질문도 좋네. 그리고 이게 지금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도 결여돼. 그러니까 나를 수사하는 게 너무 자기 스스로가 있잖아. 자기를 수사하는 게 말이 많아지면요. 대부분 패착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특히 누군가를 만나는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예를 들어 뭐 아날람을 하고 있을 때 홍 작가님을 만나는 나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 나의 여러 면모 중에 뭐가 있겠지. 근데 그게 스스로 수사가 많아지잖아. 예를 들어 우리 댓글에 써인 것처럼 난 사실 대표인데 이게 대표로서 대표여야만 하고 대표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대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수사가 많아지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약간 과대평가하게 돼. 과잉으로 또 망상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냥 홍 작가님처럼요. 교주 이런 거. 홍 작가님은 뭐 심하지. 하나 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봐. 과대평가하는 것도 악영향이겠지만 자기가 한 수사 있죠. 그 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수사가 자기를 다 표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수사를 믿게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면 내가 나를 믿는다. 과대평가든 그 수사로 다 자기가 설명되는 게 아니고 자기는 굉장히 복잡한 존재고 변하잖아 또 사람은. 근데 한번 자기가 규정을 내려버리면 그 규정에 갇혀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동등한 시민으로서 내가 서로 해줄 건 해주고 아닐 건 안 해준다라는 식으로 해서 하나씩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지. 우리 집에서는 노예제도 부활이다. 그래야지 너 엄마 나 엄마 이런 것도 풀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니네 엄마는 니네 엄마인 건 맞지만 어쨌든 나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사인으로서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계룡남을 개천에서부터 뒹굴면서 키워낸 늑엄마라는 앞에 이 기나긴 수사가 붙는 순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도 나 좋은 대학 보내려고 기나기게 고생하셨는데. 그것만 니네 아빠가 니네 엄마 전업주부로 열심히 해서 우리 엄마는 시장에서 떡볶이 팔면서 이 건축학개론에 나오는 서사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 술집집 하면서. 수상한 그녀도 생각이 나고. 그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이 정도로 할까요? 네. 예,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같이 생각을 해보는 이야기를 하는 어떤 순간이 필요하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잘못하면 비난이 되니까. 그래서 그 답을 먼저 구해서 비난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답을 스스로 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배려를 해줘야 돼요. 상대에게. 왜냐하면 이 계룡 남친 우리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악인은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죠. 사람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고. 그러니까 단지 그거예요. 함정 초기 단계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저희 방송은 평산네이처 하루니아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두 번째 사연. 자, 두 번째 사연은 강렬합니다. 24살 남성분의 사연이에요. 이분은 아날람을 몇 편밖에 듣지 않았고요. 사실은 몇 번 듣고 잊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최근에 사건 때문에 혼자 고민을 하다가 아날람이라는 팟캐에 사연풀이 코너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염치불구하고 사연을 보내게 됐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분이죠. 아날람을 아예 안 들어볼 수는 있어도 한 번 듣고 나서 멈추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세상에는 역시 다양한 분이 존재한다. 뭐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이분이 주역편부터 들었나 보지. 깨달음이 자, 모든 왔네. 책임은 카인이 지는 걸로. 그렇습니다. 자, 군대를 갔다 와서 만난 여자친구와 지금까지 잘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친이 아니라 사연자가 이분을 아주 많이 좋아한대요. 이렇게 잘 맞고 또 여친이 외모가 예쁘기도 하고 같이 있으면 신나고 재미있대요. 둘이서 좀 언제나 떠들썩하게 노는 편이라 그러는데 흥이 있는 커플이네. 뭐 그런 커플들 가끔 있죠. 노래방 가도 어느새 소파나 테이블 위에서 둘이서 방방 뛰고 있대. 아, 근데 24살이래잖아요. 아, 그런가? 저는 24살 때 대표님 안 이랬잖아. 나도 24살 땐 이렇게 방방 뛰고 놀았지. 그래요? 24살 때는 해보는 거 아니야? 그때는 체력이 있으셨군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상적인 여자친구라고. 체력과 상관없어. 체력과 상관없어. 이건 체력과 상관없어. 그렇죠. 흥이 체력을 대체할 때가 와. 미래 체력을 끌어쓰는 거죠. 그렇죠. 미래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오늘만 산다란 느낌으로 야, 노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까? 그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이 그렇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암환자가 쓰는. 산화머니를 찾아가는 그렇습니다. 네, 이상적인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군생활을 할 때 고등학교를 함께 나온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한 친구와 여친이 이미 아는 사이였고 사연자는 제대하고 나서 여친을 처음 알게 된 거지.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여친이 친구와 몇 번 잠자리를 가졌던 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 여친분이 나를 만나기 전에 자기 친구랑 좀 옛날에 네, 잤었다. 그런 관계가 사귀었었다. 뭐 이런 있었다. 관계가 사귀진 있었다. 않고 잤다. 몇 번 잔 관계다. 네. 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요즘 젊은이들 다 흥이 있네, 흥이. 있네. 어떻게 알게 됐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집이 먼 데로 이사를 가서 못 만나던 친구가 있었대요. 네. 그러고 나서 오랜만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자 여친하고 잤던 친구, 네. 그다음에 먼데 사는 친구. 남자들 3명은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사귀는 사이야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앉자마자 여친이 화장실을 갔대요. 그 남자 셋이 남았잖아. 남자 셋이 남자마자 오랜만에 등장했던 친구가 네. 대뜸 사연자의 친구한테 요새도 쟤랑 어쩌고저쩌고 하고 다니냐? 어떡해. 근데 이게 어쩌고 저쩌고가 이 사연자분의 말로는 삐. 표현이 촌박해서 어쩌고 저쩌고로 하고 했지만 예상하셨다시피 섹스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자기 여자친구랑 잔 친구 있잖아. 이 친구는 황급하게 눈치 뭔 없는 소리야, 이 친구한테 이러면서 요새 얘랑 아니, 얘랑 사겨. 이렇게 이실 짓고 했지. 야야 그런 말 하면 어떡하냐. 쟤랑 지금 사귀고 있다. 여기서 얘는 사연자죠. 그런 상태에서 여친은 화장실에 돌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앉은 거야 자리에. 이분만 평온해. 이분만 평온하고 신나고 이 남자 셋이 모두 곤란에 빠졌잖아. 그치. 이 남자 셋에게 그 술자리는 몹시도 길더군요. 할 수도 없고 진짜. 그리고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친에게 말할 수도 없으니 그러니까 여친이 화장실 가 있는 시간 빼고는 다 연기야. 계속. 이 자리가 즐거운 척하고 있는 거야. 다들 안색들이 왜 이래? 자, 어쨌든 모든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비밀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여친만 모르는 상태에서 사연자는 고뇌에 빠진 거죠. 근데 이게 뭔 비밀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 안 해주는 거죠. 이건 당연히. 원래 이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연히 알아버린 거지. 우연히 알아버린 거지. 몰라도 되는 사실인데 비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분이 나쁘긴 나쁜데 화를 낼 수가 있긴 한가.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사귀기 전에 누구와 자든 사연자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하필이면 안 들어도 될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분도 전형적인 아날람류 사연이군요. 네. 친구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죠. 그럴 수 있지. 친구와 여친이 섹스하는 광경이 눈에 어른거리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어른거린다. 그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건 사실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것도 이제 여친도 느끼는 거야. 요새 사랑이 식었어 이러면서 투덜댄데. 뭔가 싸해진 게 느껴지잖아요. 느껴지겠지.
한편으로는 여친이 사귀지도 않는데 그냥 육체적 만족을 위해 남자랑 막 자는 그런 여자구나 하는 불만이 들면서도 막 짜진 않았지. 친구랑 잤지. 그러니까 뭐 몇 번 잤다고 하니까 안 사귄 상태에서 그거 아니, 골라서 한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본인의 기분이 그렇다는 본인 거예요. 친구를 보니 실해 보여서 들면서도 아니 나랑 사귀기도 전 상태에서 어쨌든 자유인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나를 속였구나 하는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친구의 해명을 들으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지. 야 너랑 걔랑 막 서로 막 좋아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그런 말을 어느 미친놈이 하냐. 맞아. 하면 진짜 미친놈이에요. 그 말도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문제의 그날 비밀을 아무 생각 없이 폭로한 놈. 야 너 요새도 걔랑 이러고 어쩌고 다니냐? 이런 놈하고 여친하고 잤던 놈. 자 이분이 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놈은 네 기분이 풀릴 때까지 날 때려라 이러면서 비장하게 안경을 벗더라는 거야. 아니다 얘를 때리지 말고 차라리 날 때려라 막 이러는데 좋다. 네? 24살이다 근데 또 귀엽다. 근데 사연자도 때리고 싶었대요. 네. 사실 지금도 살짝 후회한대. 그때 때릴 거. 그 영상으로는 머릿속의 영상으로는 때리는 모습이 자꾸 지나간대 자기가. 근데 또 때릴 일은 아니잖아요. 그치. 예, 때릴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여친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마디로 괴롭긴 한데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 사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은 헤어져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헤어지세요? 근데 일단 사연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제 생각에는 일단 도덕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 여친 나쁜 여자고 혹은 뭐 조신하지 못한 여자고 그래서 용서할지 말지 결정하는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 거꾸로 사연자가 아주 정치적으로 올바른 쿨시크한 문명적인 그런 남자가 돼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해야만 하고 극복하고 여친을 계속 살아가지 못하면 모자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그게 도덕의 차원이 아니야. 가치 판단의 차원이 아니야. 누군가가 상처받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사연자죠. 다른 누군가가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진 않아요. 그럼요. 이 친구들 다 죄인이지 왜? 죄인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스러운 경우도 많죠. 바로 지금 그 상황이에요. 또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서 사연자가 고통을 느끼면 안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찌질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교통사고예요. 어디 지나가는데 밤송이가 떨어진 거야 머리 위로. 맞아. 그렇다고 이 밤나무 주인을 수소문해가지고 고소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자신에게도 상대에게도 도덕적 책임을 지우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꼰대가 되는 거야 사람이. 그리고 전 헤어져도 된다고 봐요. 자꾸 생각나면 헤어져야지 어떡해. 다만 그 이유가 누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조신한 여자가 아니라서 이 여자가 날 속이는 그런 여자라서라는 식으로 도덕적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이면서 그 헤어지는 이유를 핑계를 대면 내가 정당해.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찌질한 남자지만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것도 아니라는 그것도 아니라고. 자, 어쨌든 헤어지든 말든 사연자가 빠질 수 있는 감정적 위험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데 그래서 사연풀이 먼저 전제를 깔아봤고요. 네. 자,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본인이 좀 생각해 보시다가 번뇌에 계속 휩싸이면 헤어지는 거고요. 번뇌에 휩싸이면 이제 헤어지는 해탈이 되면은 그냥 만나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여친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고백하는 게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여자친구가 나한테 언급하지 않은 얘기를 내가 알았는데 근데 그 여자친구의 잘못도 뭣도 아닌데 내가 이런 사실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뭔가 최대한 그 여친과 어떤 화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제스처를 취하려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하는 것이지. 그렇죠. 만약에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비난하려고 너의 어떤 죄과를 내가 알게 됐어 이런 식이 아니라 수사관의 어떤 그런 접근이 아니라 어떤 고백의 차원에서 내가 사실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게 돼서 마음이 괴롭고 이 괴로운 마음을 내가 좀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고백의 차원에서 얘기하면 나는 또 그럴 수는 있다고 봐.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 여자친구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자친구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 외에는 해결해 줄 수가 없는데 시간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나는 이걸 어쩌란 말인가 그걸 되거든. 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여자친구분이 외려 그 여자친구분이 그래 그럴 거면 헤어지자라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왜냐면 이게 뭐 저희가 남자 여자의 뭐 본능과 뭐 진화 심리학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일부일처제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본능적으로만 드는 그냥 어떤 그 우리가 문화적으로 학습했던 본능이든 간에 어떻든 간에 보편적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막 좋진 않겠지. 막 좋진 않겠. 왜냐하면 이게 어떤 얘가 나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났겠지 싶은 것과 그게 특정한 누군가라는 거를 지칭하는 건 그건 다른 얘기예요. 조금 달라지니까. 그 머릿속에 연상되는 구체성에서 완전 달라. 그럼요. 그럼 또 하나 그러니까 그 기분을 이해합니다. 아니 그 기분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지. 옳다 그러다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왜냐면 옳다 그러다 문제를 얘기하려면 그 기원까지 찾아가야 돼.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건 뭐 우리가 해결해 드릴 일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해합니다만 또 이분이 생각한 대로 그건 맞죠. 이걸로 과연 누군가를 비난할 일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친구분도. 아니 자기랑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걸 어쩔 거야. 어쩔 거야. 그리고 게다가 친구 입장에서도 그 뭐 어떻게 그러면 만났는데 둘이 좋아하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무릇 남녀는 말이야. 사귀기로 약속한 상태가 아니라면 잠자리를 해서는 안 돼. 이러면서 무슨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처럼 갑자기 이렇게 접근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내가 니 옛날에 다 아는데 이 새끼 헛소리 한다면서. 그 진짜 헛소리지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는 사실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고통스럽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본인이 자꾸 생각난다면 헤어지는 수밖에 없고 결론은 그거죠. 더 이상은 뭐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제 몇 가지 방법이라면 이런 류의 상황에 빠졌을 때 더 뭔가 쾌감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쾌감이 떨어지니까 사연을 보낸 거 아니에요. 네토라레라고 읍 하면서 왠지 읍 하면서 눈물 한 줄기? 눈물 NTR 이렇게 네토라레라고. 그래서 차라리 성향을 바꿔라. 그걸 어떻게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치워내라. 그게 마음대로 어떻게 돼? 뭐 혹시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면 실제로 이런 심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바람을 핀 상대방이랑 다시 옛날엔 권태기였는데 성욕이 인되는 거야. 그가 바람 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게 어떤 상대방이 새거가 됐다라는 그런 기분이 든대. 나도 그 본능적 차원에서 그런 유전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뭔가 내가 더 괜찮은, 더 좋은 뭐 그런 것이 다시 증명하고픈 그런 걸까요? 글쎄, 그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거겠지. 그게 다 하나는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인 얘기 같은데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분 또 바람 핀 것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인데. 그러니까 새 거가 아니야. 그래서 솔직히 옳지 않지만. 새 거 한 거 하니까 이거 굉장히 옳지 않아지잖아. 그건 그 문제가 아니야 지금. 옳지 않은 예인 것 같긴 하지만 굳이 예를 들자면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 연예인이 공개 연애를 했다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상대방과 내가 사귀게 됐어. 예를 들면 뭐 설현과 내가 사귄다. 근데 내가 너 지코랑 이씨 지코 다 알잖아. 누구나 다 알죠. 세상이 다 알죠. 이씨 막 아니면 또 사귀었다 헤어진 연예인 누가 있죠? 그래 내가 유이랑 만났는데 너 강남이랑 응? 강남이랑 너 응? 그 오피스텔 거기 응? 근데 세상에는 그러고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분명히 나는 생각에 그게 걸리는 사람은 그분을 못 만날 거야. 못 만나요. 못 만나지. 그게 아무리 설현이고 유이라고 그래도. 여자친구를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마음 혹은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 어느 게 싸우면 이길지 그 크기를 마음속으로 한번 재보세요. 근데 아직 잘 안 재지긴 아직 하겠지만 어리세요. 그걸 재고하기에는 아직 저는 그 나이에서 오는 경험도 좀 부족하다고 봐요. 그게 좀 나이를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구체적인 화자가 되면 하긴 뭐 그럴 수 있어. 나는 원래 지코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우연히 설현을 만나면 뭐 지코 뭐 누군지는 알지만 저 멀리 있는 사람 이런 정도 느낌인데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친구니까 좀 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내가 임마 이거랑 내가 목욕탕도 가보고 내가 때도 밀어주고 이랬는데. 근데 이분도 아시잖아. 그게 사실 딱히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유의미한 상상이 아니에요. 그럼요. 자기만 갉아먹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게 갉아먹히려고 작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맞아. 만약에 생각이 동추가초 마냥 계속 나면 어쩔 수가 없어. 헤어져야 돼. 그러니까 자꾸 생각나면 헤어져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이 여자분이 아무리 좋아도 딴 거 없어. 다만 헤어지든 계속 가든 거기에 어떤 누군가의 잘잘못이나 하는 윤리적 가치 판단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근데요. 이게 지금 24살이잖아요. 네. 이게 바로 여자들이 잘 모르는 전형적인 구남친이 탄생하는 탄생설화예요. 그래요? 왠지 알아? 뭐 지금 신화를 지금 보고 있나요? 뭔데요? 왜요? 이러고 헤어져. 이런 류의 일을 주로 뭐 이런 정도의 자극적인 일은 아니더라도
어떤 이런 것 때문에 헤어져요. 네.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별거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건 100%야. 그러면 그때부터. 그러면 원래 지금 이분도 되게 좋대잖아. 되게 좋았대. 내가 너무 좋다잖아요.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그럼 좋은 마음이 생각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자니?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라고 하면서 친구가 소주를 마시고. 그러고. 집에 들어와서. 그러면서 이제 너 임마 이 새끼야 임마 그때 걔 임마 걔 좋은 애인데 임마 그 차라리 날 한 대 때리고 말지 이 새끼 이러면서 이제 고프살이 좀 먹다가 그게 말이다 이 자식아. 사실 그게 남자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게 사실은 친구를 업시키는 행동이야. 맞아. 자꾸 가솔린을 지휘하고 있어 지금 당신들은. 막 마음이 막 갑자기 몽글몽글해지면서 그러게 말이야. 내가 병신이다. 왜 남자의 뭐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어떤 면을 자기 연민화 시키는 건 로직이 있는데 이게 어릴 때일수록 강렬해져요. 이겁니다. 야, 알았어. 그만 얘기해. 나도 알아. 야, 이미 끝났어. 근데 안 끝났어. 혼자 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 안 하지. 그렇게 알아. 끝났어. 그것도 않아. 이제 좀 나이 먹어야 돼. 그러지 않아. 알았어. 그치. 내가 잘못했지. 24살은 그렇죠. 내가 병신이야. 걔 지금 뭐 할까? 그럼 이제 집에 가면서 술 먹으면 태선아 이렇게 부르면서 야, 당신까지 내 이름 가지고 드라마 찍지 마. 어떻게 할까? 이러면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거지. 대선이 하고 싶은 거 해. 내 이름 그만 써. 아니야 그 말투로 해줘 이거 말고. 이거 여사친 해주는가? 대선이 하고 싶은 거 해. 선배 누나가 말투로 해줘. 사주면서 대선이 하고 싶은 거 해. 그래서 나 바로 배신할 것 같아. 바로 전 여친을 배신하고 선배 누나랑 바로 선배 누나랑 선배 그게 하고 싶어요 선배랑. 그래서 선배랑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좋다. 괜찮아. 울다 말고 활짝 웃으면서. 이거 굉장히 선배 손잡으면 선배 나갈까요? 나까지 말려들면 안 돼. 나까지 말려들면 안 돼. 나 등장시키지 마. 남자들 마음속에는 너무 좋은 시나리오다. 콧소리 해줘 콧소리. 너무 좋은 시나리오다. 대선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세상 모든 여자들이 다 나한테 뭐 호의롭게 오는데 그건 아니고 대부분 남자들끼리 술 먹다가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요. 24살 딱 요때가 아마 이분 군대 다녔을 것 같은데 아까 군대 다녀왔다고 하니까. 요때가 뭐냐면요. 여자친구 딱 전형적으로 막 한참 좋을 때 마침 딱 우연히 잘 맞는 제대 딱 해서 딱 만났는데 잘 안 됐잖아요. 안 되면 이제 그때가 뭐냐면 두 가지 시즌이 있어요. 하나는 남자의 여자분들은 제가 몰라요. 여자가 아니라서. 남자는 어떤 거냐면 일단 주변에 여성이 기근인 시절이 있어요. 남자들끼리 술 먹는 시즌. 그러면서 존재하죠. 그러면서 야 여자 뭐 좀 아무나 소개 좀 시켜봐. 술 먹다 하다못해 좀 같이 술이라도 좀 먹어보자 이러면 다 없어. 그럴 땐 다 없어요. 사막이야. 사막이야. 한번 해보자. 야 너 뭐 아는 없어? 야 뭐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 누구한테 너 예수대 나왔잖아. 너 아는 여자친구 없니? 야 우리는 난 공대지만 너는 여자도 많잖아. 없어. 가도 끝없는 사하라 사막이야 진짜. 이럴 때가 와요. 그럼 이제 이런 마음이 강해져. 그러다가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그때 걔를 네가 놓친 게 걔가 얼마나 좋은 애였냐면서 갑자기 왜 뭔가 미화와 찬사가 들어가 각자의 여자들에게 막 서로 야 나 그래 걔 얘기 나왔으면 그때 또 너도 너 만났던 걔 그리고 너 고무신 거꾸로도 안 신고 너 임마 기다려주고 임마 이러면서 이제 서로 증폭해서 각자 이제 헤어지면서 가솔린을 부은 상태로 잔이가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젊음의 특징인데 그럴 때 항상 등장하는 언어들은 기성세대 언어들을 써. 이상하게 야 요즘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딨냐 이러면서 아니 지들도 어린데 우리 옛날에 저랑 저 친구들 생각해보면 항상 아버지들의 말투를 썼어. 요즘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딨냐. 네가 고마워할 줄 알아야 이랬단 말이야. 잔이라든가 이런 게 어쨌든 성공해서 뭐 잘 되면 모르겠는데 잘 안 돼서 면박만 받고 되게 더 우울해지는 거 있잖아요. 원래 사막이었는데 아예 그냥 사막에 핵폭탄까지 떨어지면 그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전화번호가 스팸번호 취급받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 갑자기요. 이제 요 나이 때면은 나쁜 남자가 돼요. 기집애들.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여자들 다 김치년들. 여자들 다 김치년. 다 쓰레기들. 야, 걔 지금 뭐 한대? 걔 지금 어떤 회사 들어가서 어떤 대리랑 정규직 좋겠지? 이러면서 막 차도 있다냐? 이러면서 막 그까짓 거 하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나쁜 남자들은 문제가 뭔지 알아요? 갑자기 내가 꼬아보잖아.
그럼 요때 갑자기 모태기가 시작될 때가 있어요. 남자들 중에. 타이밍이 안 맞게. 안 맞게. 왕왕 그래요. 나쁜 남자가 되는 시즌에 이상하게 모태기가 시작되는 남자들이 있어요. 인생의 그 황금기. 그 모태기, 그러니까 여자 그 주변의 여성들이 썸 타는 여성들이 뭐 드글거리는 시기가 있어. 맞아, 몇 명씩 될 때 있지. 내가 지금 여혐러가 됐는데 주변의 여성들이 드글거린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 모태기 기간이 언젠간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태기 기간이 끝날 때까지 숱한 여성들에게 온갖 잘못과 실수는 다 하고 마지막에 가부좌 틀고 눈물에 참여한다. 그럼 다시 그 점을 다시 돌아가는 거죠. 어디 여자 없냐 이렇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되는 게 되게 이제 좀 괜찮은 남자가 되는가. 온갖 실수를 다 하면서 해서는 안 될 온갖 실수들은 다 저질러 본 거죠. 웃긴 게 한 개 정도 왜 지뢰가 10개 있으면 최소한 9개까지 밟았으면 한 개 정도는 안 밟을 수 있잖아. 사람이 그렇죠. 근데 거의 10개 다 밟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야, 그러기고 힘든데 진짜 대표님 시호님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그 군대에 보면 지뢰를 매설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냥 막 매설하는 게 아니라 꼭 하나는 여길 지나가면서 밟게 되게 10개 중에 하나는 밟게 돼. 이게 옛날에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진법이거든요. 지뢰도 진법으로 매설을 하는데 매설할 때 하나는 발목을 날릴 수 있도록 매설을 하는데 다 밟아. 다 밟아. 밟는 쪽. 거기다 왼쪽 발목 떨어지면 오른쪽 발목 쓰고 그다음에 발목 무릎. 지뢰찾기 게임 있잖아. 클릭하는 순간 다 지뢰. 그거야 진짜야. 근데 이제 그래서 좋은 좀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카사노바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여혐러 여러 가지 빠지는 하고 싶다 다 하나.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결과값도 있다는 거죠. 자기 재능이 우연히 꼽히면서 그렇죠. 여혐인 상태로 잠깐만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되는 아니 그런 캐릭터도 배출이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그냥 정말 끝없이 여혐로로만 갈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시기를 겪는 딱 이런 시기예요. 입문에 들어가 있군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이게 딱 입문이야. 이 곧 잔이로 돌입하는 한 1년 좀 후에. 안 돼. 근데 이제 저희가 미리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떤 선택을 하시어도 그리고 모태기도 다시 올 거예요 이분한테. 근데 윤리적 가치 판단을 조심하라. 도덕적 비난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미 알고 있어. 그냥 알고 있는데 괴롭기만 할 뿐이야. 그렇지. 알고 있으시니까 더 확실하게 언어화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고 있어도 할 수도 있어 사람이. 미래 연애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젠틀맨 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요대로만 가시면 젠틀맨. 문제 없다. 누나도 있다. 근데 이것도 생각해봐야겠다. 뭐야? 헤어져도 문제 안 헤어져도 문제인 게 헤어진 다음에 혹은 안 헤어진 다음에 이 남자친구와의 친구들끼리 예를 들어 내가 헤어졌어. 그럼 너 때문에 헤어졌어. 근데 우리는 앞으로 계속 우정을 유지해야지. 이것도 웃기고. 말을 안 한다 해도 나 때문에 헤어졌나 싶으면 마음이 좀. 안 헤어졌으면 그건 최고의 어떤 극복했다 이 시나리오인데 그게 가능한지 지금 이 상태에서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중간에서 붕 뜨는 게 조금 안쓰럽네요. 하는 수 없이 내가 좀 만났던 여자를 소개시켜줘야 되나? 그 뭐 어쩔 수 없어. 알아서들 하겠지. 네. 근데 시나리오를 만들어줘서 아까 보니까 술자리에서 서로 안경 벗고 날 때려 아니야 날 때려 어떤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죠. 귀여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좀 이렇게 코피 정도 터질 수도 있는 서로 그런 남성들인데. 예? 커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들은 감지했기 때문에 잔이라는 시나리오를 생각한 거라. 여자들은 그런 거 보면 커엽다고 하는데 진짜 그러다가 때리거든요. 그 옆에서 보면 안 커요. 괜찮아. 112 어디 와장창 깨지고 있고 이빨 날아가고 있고.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그러면서 근데 대표님 방금 대표님 발음 정확하다. 대표님이 왜 방금 이 발음을 하셨는지 아세요? 왜요? 이빨이 하나 빠져 있거든. 그러니까 새는 거야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젠틀맨이 됩시다. 네. 예, 미래는 모르겠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좋잖아요. 구남친 탄생의 설화. 갑자기 그 있잖아. 구남친 탄생 설화라 그러니까 만약에 헤어지잖아. 그럼 잔이고 안 헤어지면 모하니. 모하니. 모하니 무섭다. 모하니가 진짜 무섭다. 잔이와 모하니. 죄송합니다 사연자분. 모하니로 가시면 안 돼요 진짜. 있어요. 사연자분 우리는 제3의 길을 가는 걸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의문의 그녀 시호님.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에 있는 모기 한 분. 모기 앵앵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작가 홍대선이고요. 1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